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는데요. 귀여운 외모와 가녀린 체구, 거기에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까지 겉으로는 전혀 위험한 기운을 내비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니시 마사히로, 폭력단 전쟁으로 유명한 히로시마현 구레시 출신 야쿠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많은 사람이 이 베이비 페이스에 속아 피를 봤어요. 정해진 룰이 없는 길거리 싸움, 심지어 칼질과 총격이 난무하는 곳에선 단순한 체급, 완력보다 두둑한 담력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오오니시 마사히로가 특출난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뽑으면 찔렀고 총을 꺼내면 쐈습니다. 일이 터지면 반드시 피를 봤어요. 망설임과 뒷일 생각 따윈 전혀 없었죠. 이런 유별난 폭력성으로 20년 넘게 이어지는 히로시마 구레 야쿠자 전쟁의 도화선이 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당시 전쟁을 다룬 영화에는 오니시를 모델로 한 캐릭터가 반드시 등장하죠. 어째서 이런 찐득한 인상의 형님들이 배역을 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1923년 히로시마현 구레시, 오니시 마사히로는 부유한 상인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이름난 미인이었고 오니시는 그녀에게서 아름다운 용모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는 해군에 납품하는 잡화점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5년 오니시가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났고 같은 해 아버지가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오니시는 할머니 손에 길러졌는데 할머니는 부모님 없이 자란 오니시를 가엾게 여겨 금지 오겹으로 길렀습니다. 오니시는 버릇없는 악동으로 성장하게 되죠. 1935년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재혼한 어머니에게 거두어졌습니다. 새 가족과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은 오니시의 복잡한 가정사를 놀려댔고 오니시는 여지없이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새아버지에게 배운 주먹질이었죠. 새아버지는 뒷세계에 몸담고 있는 작자였어요. 그의 가르침은 오니시의 폭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니시에게도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색채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매년 그림 대회에 자기 작품을 출품해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림만 그렸죠. 소학교 고등과에 진급했을 때 오니시는 여전히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익히지 못했는데요. 교과서에 낙서만 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교사가 말을 건넸습니다. 오니시, 너는 페인트공이 되려는 거니? 오니시는 손을 멈추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사는 말을 이어갔죠. 페인트공도 글은 써야 할 텐데 너는 무리겠지. 정신병원에서 그림 선생님이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니시는 문진을 들고 교사를 무자비하게 구타했어요. 오니시의 친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 사망했습니다. 그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교사는 전치 3개월 진단을 받았고 오니시는 즉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자란 친형은 우등생으로 성장했습니다. 마냥 환경 탓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가혹한 환경과 주변의 괄시는 오니시의 잔혹한 삶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퇴학 후 오니시는 새아버지의 소개로 금속 가공 노동자 조직인 무카이구미에 들어가 철골 접합인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도 수많은 폭력 사건을 일으켰죠. 카시메라고 불리는 철골 접합인부는 보통 4인 1조로 일했으며 한 명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했습니다. 싸움이 붙으면 4명 모두가 달려들었죠. 실제 이런 거친 노동 조직이 야쿠자 조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니시는 그 중에서도 유독 폭력적이었어요. 무카이구미가 경쟁 조직과 다툼을 벌였을 때 오니시는 조직 수장과 함께 화해 협상에 동석했습니다. 화해를 논하는 자리에서 오니시는 대뜸 권총을 꺼내나 분위기를 순식간에 경색시켰습니다. 이런 충돌에 이골이 난 베테랑 노동자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수장의 불호령에 권총을 집어넣었지만 오니시는 여러 의미에서 업계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오니시는 고된 노동의 피로를 주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풀었습니다. 그는 아직 16살이었고 또래보다 앳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해군 정복을 입은 한 군인이 어린 놈이 무슨 술을 마시냐며 오니시를 꾸짖었어요. 오니시는 의외로 대들지 않고 다른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가 도망친 줄 안 군인은 오니시가 마시던 술잔을 자기 테이블로 가져와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오니시가 군인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어요. 근처 식당에서 사시미 칼을 가져온 것이었죠. 오니시는 칼침을 맞고 쓰러진 군인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광기 그 자체였어요. 이 사건으로 오니시의 이름은 구레시 전체로 퍼져나갔고 아무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유망한 야쿠자 인재로 떠오르게 되었죠.
당시 구레시는 건축가 조선붐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야쿠자 조직도 급성장했어요. 오니시를 원하는 조직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는 여러 야쿠자와 술잔을 주고받으며 야쿠자 명부에도 이름을 올렸으나 태평양 전쟁이 발발, 군에 자진 입대하면서 뒷색의 대비가 늦춰졌습니다. 전쟁은 이 양마를 더욱 단련시켰어요. 그가 중국 전선에서 수십 명의 적병을 살해했다거나 동료들 대신 포로 처형을 도맡아 했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훗날 이에 관해 묻는 질문들에 오니시는 아무런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인을 정당화하는 전쟁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니시의 폭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1946년 3월, 오니시 마사히로는 전쟁에서 복귀해 구레시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구레 지하세계의 기존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때 여러 군소 세력을 통합하고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조직이 츠치오카 구미인데요. 전쟁 전부터 두목 츠치오카 히로시와 친분이 있던 오니시는 복귀 후 바로 츠치오카 구미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껏 쌓아온 흉악성을 마음껏 발휘했죠. 그는 타인과 자신의 목숨 모두 가볍게 여겼습니다. 말로 끝낼 수 있는 일, 단순한 위협으로도 충분한 문제에도 무조건 피를 봤어요. 같은 츠치오카 구미 조직원들도 그의 잔혹함에 공포를 느꼈죠. 오니시는 금방 츠치오카 구미 최전방 지휘관이 되었고 2인자 위치인 와카가시라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츠치오카 구미가 구레시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에 격렬히 대항하는 두 조직이 있었는데요. 쿠아하라 구미와 그 밑에서 행동부대 역할을 하는 코아라 구미입니다. 츠치오카 구미는 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싹을 밟아버리겠다며 선제 공격에 나섰고 역시나 오니시 마사히로가 선봉에 섰습니다. 1946년 8월 14일 밤 구레시에선 전후 첫 봉오도리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츠치오카 구미는 쿠아하라 구미 수장 쿠아하라 히데오와 쿠아하라 구미 수장 쿠아하라 카오루가 축제 현장에 등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오니시는 축제의 소란 속으로 뛰어들어 두 명의 적장을 집요하게 찾아다녔어요. 이를 눈치챈 쿠아하라 히데오는 재빨리 현장에서 벗어났지만 미처 도망치지 못한 쿠아하라 카오루는 살기를 가득 머금은 오니시와 마주쳤습니다. 쿠아하라 역시 명색이 야쿠자였기 때문에 이미 마주친 이상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호기로운 기세로 덤벼들었어요. 오니시는 덤벼드는 쿠아하라의 한 손을 일본도로 가볍게 잘라냈습니다. 쿠아하라를 구출하러 온 부하의 손마저 잘라냈죠. 이 봉오도리 사건이 영화 인이 없는 전쟁으로 유명한 히로시마 구레 야쿠자 전쟁의 전초전입니다. 사람들은 오니시가 아기천사 캐릭터 큐피 같은 얼굴에 악마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며 악마의 큐피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악명을 떨치던 오니시 마사히로는 1947년 구레시의 대오야붕 쿠보 케니치가 주최한 행사에 츠치오카 조장 대신 참석하는데요. 그런데 참석 명단에서 츠치오카 구미의 이름이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한 오니시는 한참 선배인 쿠보 케니치에게 독서를 내뱉으며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벙쪄있는 참석자들을 노려보며 그들을 향해 화로를 들어 던졌습니다. 재가 흩날리는 가운데 아무도 오니시에게 맞서지 못했어요. 이를 지켜보던 쿠보 케니치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절실히 느끼고 은퇴를 결심. 몇 달 뒤 선거에 출마해 구레시 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이후 수많은 폭력,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오니시는 감방에서 영화 인이 없는 전쟁의 진짜 주인공 미노 코조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둘은 이미 거리 싸움에서 몇 번 마주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수감 생활 중 마음이 맞은 둘은 서로의 피를 나눠 마시며 오니시가 형, 미노가 동생으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야쿠자 명적에 이름이 없던 미노 코조는 오니시의 소개로 야마무라구미라는 조직에 입단하게 되죠. 오니시는 지루한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평소 병역했던 친형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자 탈옥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전후 혼란기 일본의 구치소 수감 인원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치료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죠. 이러한 여건 때문에 심한 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친 수감자는 치료를 위해 석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허술한 규정을 알아챈 오니시는 숨겨온 면도날로 자기 배를 과감히 갈라 큰 상처를 냈습니다. 그는 바로 풀려났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니시 마사히로가 거리로 돌아왔을 때 그가 속한 츠치오카 구미는 여전히 구레시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신흥 세력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야마무라 타츠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결성된 야마무라 구미가 미군의 목재를 납품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마무라 타츠오가 인이 없는 전쟁의 주요 빌런 야마모리의 모델이에요.
처음 두 조직은 동업하기도 했지만 곧 다양한 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무라는 치초카구미에 반대하는 조직을 모아 연합을 구성하기도 했지만 아직 역부족이었어요. 특히 악마의 큐피 오니시 마사히로와 정면 대결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권모술수에 능했던 야마무라는 아예 오니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오니시와 치치오카 사이에 작은 트러블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만두면 금방 봉합될 문제였죠. 야마무라는 이 빈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오니시와 만나 용숭이 대접하고 안전한 거처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오니시가 실력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극했고 치치오카에 대한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오니시는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결국 한편이 된 둘은 치초카 히로시 암살 계획까지 공모합니다. 야마무라는 암살 실행을 오니시에게 맡겼습니다.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스카우트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니시의 의형제인 미노 코조가 이를 가로막고 자신이 암살을 실행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형님이 과거 모셨던 오야붕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였어요. 야마무라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미노 코조 역시 오니시 못지않게 깡 따고 있는 인물이었고 어쨌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죠. 오니시는 자신의 마우저 HSC 권총을 미노에게 건네며 건투를 빌었습니다. 1949년 9월 27일 미노 코조는 히로시마 엔코바시 근처 노상에서 치초카 히로시를 권총으로 습격했습니다. 총탄은 치치오카에게 정확히 명중했지만 급소를 모두 피해갔습니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치치오카는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야마무라 타츠오는 암살 시도가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미노 코조가 있는 은신처로 찾아가 실패를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암살 재출격을 지시했죠. 그러나 경찰의 관심이 치치오카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정신을 차린 치치오카 히로시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미노 녀석이 사용한 권총은 오니시의 것이다. 마우저 HSC는 오니시가 예전부터 줄곧 자랑하고 다녔던 권총이었어요. 그의 배신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죠.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구레시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야마무라 타츠오는 사태의 수습과 위장 화해를 위해 미노 코조를 파문하고 경찰에 자수시켰습니다. 꼬리를 확실히 잘라냈죠. 또 불화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오니시를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오니시는 자신과 미노가 이용당했음을 깨달았어요. 어딜 가나 배신자 혹은 프락치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는 도박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1949년 11월 26일 오니시는 후쿠야마 경마장에서 한 경마 기수와 승부조작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을 일으킵니다. 보석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경찰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오니시 마사히로에 대한 지명 수배를 발령했습니다. 야마무라구미에선 어쨌든 구성원인 오니시의 도피를 도왔지만 자주 돌발 행동을 벌이는 그를 조만간 손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어요. 1950년 1월 4일 오니시는 아내와 함께 도피 생활 중 구레시 혼돌이 상점가를 걷다가 3명의 술 취한 건설인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중 대장격으로 보이는 인물이 오니시의 아내를 희롱했어요. 오니시는 발끈했지만 자신이 수배받고 있음을 깨닫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비가 붙은 상대의 이름이 오니시 테루키치였어요. 성이 같다는 이유로 가끔 악마의 큐피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테루키치는 물러나는 마사히로를 향해 "어이, 내가 악마의 큐피 오니시다" 라며 도발했습니다. 여기서 스위치가 올라갔어요. 오니시는 아내의 만류로 은신처에 돌아갔지만 몇 남지 않은 부하들에게 가짜 큐피의 소재를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오니시 마사히로는 구레시의 한 신사에서 오니시 테루키치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 큐피뿐만 아니라 진짜 큐피의 운명까지 나락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수배 상황에서도 계속 날뛰는 오니시의 모습에 구레시 경찰은 조직 위신을 걸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던 1월 17일 밤 구레 경찰서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니시 마사히로는 히가시 시카타초의 야마무라구미 관계자 집에 숨어있다. 내일 새벽 대학생으로 변장해 간사이 지역으로 도망칠 예정이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정보였죠. 다음날 오전 1시 30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레시 경찰관 40명이 제보에 나온 야마무라구미 관계자 자택을 포위했습니다. 오전 3시 경찰병력은 자택을 급습하여 오니시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내를 얼추 수색했지만 오니시는 보이지 않았죠. 그중 한 경관이 집안 여성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수상하게 솟아오른 이불을 발견했습니다. 이불을 들추자 그 안에 숨어있던 오니시가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는 경찰 2명을 살해하고 창문으로 달아나려 시도했습니다. 무사히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찰 지휘관은 즉시 사살을 명령. 경찰의 집중 사격으로 오니시는 심장에 총알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27살이었어요. 오니시의 소재를 누가 밀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오니시의 친모가 야마무라 타치오를 들쑤셔 막대한 보상금을 얻어냈다는 사실은 전해지고 있죠. 오니시 마사히로의 죽음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히로시마와 구레의 거리에선 야쿠자들의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칼과 폭탄,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했죠. 오니시 마사히로는 이 폭력의 세계에 가장 걸맞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 작품에서 다소 낭만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무모해 보이는 야쿠자 조직의 폭력 행위도 뒷일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계산하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오니시는 순간의 판단과 감정에만 의존했어요. 한마디로 전혀 대책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든 적당한 칼집이 없다면 사용 후에는 골칫거리에 불과합니다. 이 비정한 세계에서 오니시는 그렇게 몇 번 쓰고 버리는 칼날에 불과했습니다.